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여기 댓글에 어떤 분이 쓰셨던데 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처럼 법원 자체를 분권화 분산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칼스루헤가 연방 일반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가 칼스루헤에 있어요. 칼스루헤가 독일이 말하자면 사법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조그만 도시예요. 칼스루헤는. 근데 거기에 그 연방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와 관련해서 무슨 그 기관 간의 다툼이 있거나 연방과 주 간의 다툼이 있거나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있거나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있는 칼스루헤에 그 연방 정부의 고위직이 총리도 거기 가서 재판소에 앉아서 판결문을 듣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의 그 위상은 독일에서 엄청나죠. 거기서 한번 판결이 떨어지면 그 방사효라고 그러잖아요. 아우스트랄룽스에펙트라는 쫙 이게 퍼집니다. 거기서 한번 닦으면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인권 또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재판이 결과가 딱 나오면 그것이 쫙 퍼지죠. 독일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관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죠. 인간의 존엄성, 인권, 기본권 이런 것의 개념 체계를 지금까지 쭉 정리해 왔죠. 그래서 의과대학 가려고 하는 여학생이 자기 성적이 좀 모자라서 못 가서 기다려야 돼. 그런데 뭐더라? 내가 그 사례를 잃어버렸는데 그 연방헌법재판소에 자기는 성적이 어느 정도 돼. 한 중간쯤 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꼭 가고 싶어. 그런데 TO가 한 20%는 TO가 성적이 나빠도 기다리는 사람 순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 법원에다가 나 억울하다. 내가 성적이 지금 합격한 애들보다 성적이 또 좋았는데 나를 왜 떨어뜨리냐. 이래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그 지방 법원의 판사가 연방 헌법재판소에 헌법 그 심판 청구를 낸 거지. 이게 어떻게 판결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연방 헌법재판소에. 그랬더니 합헌을 한 거지. 그대로 해라.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독일 헌법 1조 1항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거지. 왜냐하면 공부를 잘했다는 것만으로 의과대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야. 20%의 룸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0%는 공부 성적으로 뽑아라. 그럼 60%가 남잖아. 60%는 그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성적이나 쭉 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검사해서 그렇게 재량으로 뽑아라. 그리고 나머지 20%는 기다리는 순서대로 뽑아라. 근데 요새는 내가 80년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3년 기다리면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다 갔대요. 그런데 3년 지금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나 봐. 한 5년씩 기다리고 그러니까 얘가 못 참고 소송을 제기했지. 대학은 성적 순으로 가는 게 아니다. 물론 성적 순으로도 뽑는 게 있고 또 다르게도 뽑는다. 그런 거지.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들이 몇 가지 의과대학 과목들을 수강하고 훈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딱 맞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렇게 유능한 간호사들이 의학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그 의사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터놓줍니다. 그리고 직업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머리가 깨어가지고 나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 공부하는 루트로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 그게 열려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칼스루헤가 이 연방 일반 대법원과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사법 수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연방 최고법원은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연방 일반대법원, 연방 행정대법원, 연방 노동대법원, 연방 사회대법원, 연방 재정대법원으로 대법원이 5개로 쪼개져 있어요. 분권화되어 있죠. 대법관의 수는 대략 330명이 넘어요. 이게 330명인 거예요. 그래서 OECD에서 발표한 자료 사법체계와 법원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를 보면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독일이 가장 높아요. 사법 신뢰도가. 그 이유는 독일인들이 히틀러 체제를 경험한 후 어떤 것이든 힘, 권력, 권한 한 곳에 몰아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강박적으로 분권화 분산화합니다. 이것이 게르만형 조직설계의 원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거야. 못 알아들어. 아직도 사람들이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30명으로 뽑아야 된다, 100명으로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만 하지. 인원수 누려도 거기에 대법원장 한 놈 앉혀놓으면 그 놈이 다 나머지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꼬북 노릇을 하잖아. 그렇게 왜 하냐 말이야. 분권하라니까. 심지어 우리의 육군 사관학교와 비슷한 독일군 장교를 길러내는 연방군 대학교 Universität der Bundeswehr라는 분데스베어라는 게 그 연방군 베어라는 게 군대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바로 그 군을 말하는데 연방군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면 육사가 2개가 있는 거야. 육사 하나만 냈기 때문에 저렇게 계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게 육사들이잖아요. 육사. 거기에 누구야? 3사 나왔거나 ROTC 나온 군인들 영관급 장교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왜 우리가 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육사 나온 놈들은 곽종근 말고 나머지는 다 이상한 짓을 하잖아.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나 어떤 데는 개수작하는. 응? 그중에서 뮌헨에 있는 뮌헨하고 저기 함부르크에 있거든. 저기 독일 소녀 독일 소녀 사는 데가 그 함부르크잖아. 함부르크. 그 함부르크에도 그 연방군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한번 그렇게 모집을 해. 그래서 공군을 지원할지 아니면 육군 지원할지 해군을 지원할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 인원대로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그 원했던 공군, 육군, 해군 이쪽으로 나가죠. 그래서 거기서 장교가 되는 건데 뮌헨에 있는 연방군 대학교의 총장은 에바 마리아 케른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뿐 아니라 독일 하급심 법원에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 그 각 주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반드시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시민법관으로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합니다. 5년 임기의 시민법관은 의회에서 정합니다. 시민법관이 직업법관과 대등한 권능을 가지고 판결문을 씁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직업법관이 대략 2만여 명이 있고 시민법관이 대략 6만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사법체계도 이렇게 바뀌지 않고는 시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없을 겁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자, 보세요. 칼스루헤가 조그만 도시에서 연방헌법재판소와 일반 대법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 일부 있고요. 또 일부는 그 동독 라이프치히 옛날 동독 지역이죠. 구동독 지역에 라이프치히에 있고 라이프치히에는 연방 행정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루트는 연방 노동 대법원이 있습니다. 에어프루트도 동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연방 대법원을 2개를 동독 지역으로 옮겼어요. 왜?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카슬. 제가 살던 주가 헤센주인데 그 헤센주의 맨 꼭대기에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카슬. 연방사회대법원이 카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재정대법원이 뮌헨에 있습니다. 독일의 육사와 비슷한 데가 연방군 대학교인데 그것이 뮌헨에 하나 있고 하나는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육사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쪼개놓습니다. 한 군데 절대 몰아주지 않습니다. 한 군데 몰아줄 수밖에 없는 연방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법에 4개의 문장으로 정리해놨어요. 반드시 합의한다. 합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혼자 지시하고 명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권화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법원이 있고 노동법원, 행정법원, 사회법원, 재정법원이 1심 지방법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주에 이제 항소법원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각 주에서 걸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대법원이 있고 노동대법원, 행정대법원, 사회대법원, 재정대법원이 5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의 그 숫자가 332명입니다. 근데 그 대법원은 우리가 법원 행정처와 같은 괴물 조직이 대법원에 없어요. 행정감독기관이 있습니다. 그 아프시스오간이라고 쓴 거죠. 행정감독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대법원에는 연방법무부가, 노동대법원에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사회대법원이 연방노동사회부가 하죠.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에는 다 연방법무부가 맡습니다. 다른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에 있는 법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각 주에도 대법원이 있어요. 그 주 대법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있거든. 헌법이 있어서 각 주의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연방 대법원. 그 각 주에 있는 헌법재판소에는 이 심판할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거기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기고 다툼이 있을 때 임시로 모입니다. 그래서 상설기구가 아닙니다. 그 각 주 대법원은. 그래서 주로 이제 법학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심판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그때 그 사건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내가 없을 때는 누가 나 대신 대리한다 하는 대리인을 정해놓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져서 뭘 못하거나 그런 일은 독일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 그 9명 중에 2명이 이제 은퇴를 한 거 아니야? 그 임기를 채우고 나갔잖아. 이미선 재판관하고 문형배 재판관이 나갔잖아. 근데 그럼 7명이서 해야 되잖아. 독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음번에 올 사람이 아직 안 왔다면 임기가 찬 사람이 임기를 연장합니다. 다음번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9명인 상태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쳐야 돼요. 우리도. 자,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뭘 판결을 했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또 이 내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연방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심판을 판사가 제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제청 안 하면 우리가 그냥 헌법 소원을 하면 돼. 내가 재판받은 결과가 그 잘못된 것 같아. 헌법에 위반된 것 같아. 이럴 때는 재판 소원을 할 수 있어. 그걸 재판 소원이라고 그래. 재판받은 결과를 연방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소원을 할 때 재판 소원을 하는 거죠. 그냥 재판과 관련 없이 하는 것을 그냥 헌법 소원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러나 이제 판사가 할 때는 그 심판 제청을 하는 거죠. 제청. 판사가 하는 거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보더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보는 거지. 그러나 일반인이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하는 거,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거고, 판사가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뭘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청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제청하니까 좀 봐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린 재판 소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재판 소원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우리 대법원 이 나으리들이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한 것도 연방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 소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성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직업법관 또 여기다 그건 안 썼는데 그 시민법관 이야기 6만 명이 넘고 직업법관이 한 2만 1,300명이 됩니다. 18년도 기준이라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독일은 16명이다. 우리는 9명이고 이걸 늘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16만 명이 돼요. 그 독일은 지금 변호사 수가 한 16만 명 되고요. 우리는 지금 한 3만 명이 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부족하죠. 법조인의 뭡니까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잊지 맙시다.